와, 안녕하세요, 하비쿠키입니다. 방금 딱 입질이 와갖고 라인이 흘렀거든요. 흐르고 딱 훅 세서 하는데 뭐가 버드드드드득 하는 거예요. 약간 그 볼락 느낌처럼 하고 이게 뭐지 했는데, 예, 물 속에서 남의 낚싯줄이 나오네요. 카본 줄인 것 같은데, 요즘 낚시터에서 가서 보면은 요라고 이렇게 물속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낚시하고 있으신 분들 많죠. 예. 아무래도 산란장 공략하시는 분들일 텐데, 그래서 오늘은 산란 전, 중, 후기에 아주 효과적인 채비인 네꼬리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깅법입니다. 웜은 보통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생긴 거 있죠. 스트레이트 웜. 이렇게 지렁이처럼 생긴 이런 웜들을 주로 사용하시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박아 넣는 싱커는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렇게 머리가 있는 나사모처럼 생긴 이런 것들이랑, 또 여기서 딱 머리만 뚝 뗀 이런 스타일, 보통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호에 따라서 이런 오링, 고무 오링이나 아니면 실리콘 밴드를 사용해 가지고 이렇게 드랍샷 후구를 사용해서 리깅을 하게 되거든요. 자, 먼저 이렇게 인서트 싱커를 끼울 때 이렇게 머리가 따로 있는 이런 싱커들 같은 경우는 이 원 바깥으로 이렇게 머리가 튀어나오게 이런 식으로 리깅을 하게 되는데, 이 머리가 없는 이런 싱커들 같은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딱 되거든요. 이 싱커를 웜 속에 완전히 밀어 넣어서 싱커가 눈에 보이지 않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랑, 그 다음에 이 싱커에 한 칸 정도만 웜 바깥으로 이렇게 튀어나오도록 이렇게 리깅하는 이런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싱커가 웜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다 보니까 싱커의 손실이 조금 적겠죠. 그리고 밑걸림도 조금 덜 할 테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스타일, 여기 머리 바깥으로 살짝 튀어나온 요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돌에 부딪히는 그런 소리를 내고 싶다. 그럴 때 이렇게 머리에 튀어나오게 이렇게 삽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바늘을 끼울 때는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오링이나 실리콘 밴드를 사용을 하세요. 저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께도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웜이 굉장히 가느다라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늘을 그냥 몸통에다 바로 이렇게 꿰어버리면 이게 생각보다 쉽게 찢어져요. 그래가지고 액션을 주다가도 찢어지기도 하고, 캐스팅 도중에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웜의 손실이 좀 큰데, 이렇게 오링을 사용하시면 이거 굉장히 비약적으로 웜의 내구도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오링을 하나 이런 식으로 웜에다 딱 이렇게 끼워 가지고 딱 당겨서 한 요쯤, 이 웜 길이의 한 60%, 머리 쪽에 조금 더 가깝게, 이 싱커가 달려 있는 쪽에 이런 식으로 하셔 가지고 여기다가 바늘을 끼우시면 됩니다. 이 바늘을 끼울 때도 이 웜을 이렇게 관통을 시키지 말고 그냥 이 오링에 걸어만 주세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만 걸어만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바늘을 끼울 때 지금 저처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랑 정반대로, 그러니까 바늘이 요 싱커가 있는 쪽에서 바늘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은 좀 밑걸림이 조금 줄어들고, 그 다음에 입걸림이 또 조금 잘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늘 끝이 이 꼬리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리깅을 해주시면은 좋습니다. 자, 추천웜입니다. 추천웜 같은 경우는 우리 줌사 많이 사용하시죠. 그 줌사에서 나오는 그 스왑프 크라울러, 그 다음에 스피드웜, 요 두 가지 추천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요 OSP의 요거 HP3D 와키, 이 웜도 굉장히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몬크로스에서 나오는 요거 MC 크라울러, 요것도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레인보우 베이트의 뱀부 슬림 스틱 5.2인치 요거, 이런 식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웜 중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요거 레인보우 베이트사의 요 뱀부 슬림 스틱 5.2인치 요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좋아합니다. 이유는 조가가 좋아요. 잘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 뱀부, 요 레인보우 베이트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뱀부 라인업인데, 이게 국산 제품이기도 하고 굉장히 잘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실 요 네꼬리 같은 경우는
웜을 그렇게 많이 안 타는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상. 그래서 그냥 이런 식으로 길쭉하게 생긴 요 지렁이 같이 생긴 놈들이라면은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길쭉한 거 말고 나는 이렇게 호핑 액션 좀 잘게 쪼개지면서 좀 화려한 그런 느낌을 주고 싶다면은 이렇게 길쭉한 거보다 좀 한 4인치 요런 걸로 하셔가지고, 우리 4인치 스트레이트 있죠, 뭐 센코, 야마 센코나 뭐 ATG 매치 뭐 요런 거, 그런 거 사용해서 하셔도 무방합니다. 자, 액션법입니다. 액션법은 크게 드래깅, 호핑, 트위칭, 스위밍 이렇게 네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드래깅이야 그거죠. 이렇게 바닥을 질질 이렇게 끌고 오는 거죠. 근데 이 넷꼬리그가 채비 특성상 이 드래깅을 질질 끌다 보면은 바닥에 밑걸림이 너무 심해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넷꼬리그를 사용할 때는 드래깅은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자, 호핑 같은 경우는 이 넷꼬리그의 특성을 아주 잘 살려주는 아주 훌륭한 그런 액션입니다. 자, 이 넷꼬리그가 웜 앞쪽에 싱커가 달려 있다 보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콩콩콩 쳐박죠. 예, 그래가지고 호핑을 액션을 이렇게 톡톡톡톡 주시면은 웜이 꼬잉 톡 꼬잉 톡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넷꼬리그 특유의 액션을 가장 잘 살려주는 그런 아주 훌륭한 액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호핑에 이어서 트위칭도 이 넷꼬리그를 사용할 때 굉장히 훌륭한 액션 중에 하나인데,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루어가 나한테 딸려오지 않을 만큼의 힘으로만 트위칭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낚시줄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슬랙 라인이 있는데, 이 슬랙 라인이 제 팔이라고 봤을 때 이게 탁탁 당겨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쳐져 있다가 통통통 이렇게 낚싯줄만 이렇게 흔들어 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웜이 거의 제자리 있으면서 허리 부분만 톡톡톡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동이 전달이 되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원하는 핀포인트에 웜이 딱 착지한 다음에 반응이 없네? 베스가 분명히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요렇게 생각이 들 때 한번 탁탁탁탁 털어주시면 입질이 두두둑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싹 착수를 시켜요. 이렇게 착수를 시킨 다음에 입질이 들어올 것 같은데 없네? 이러면은 이렇게 여유줄이 충분한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한번 털어주는 거죠, 위아래로. 그래서 아주 작은 진동으로 웜이 툭툭툭툭 이렇게 꿈틀거릴 수 있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액션은 스위밍입니다. 스위밍은 사실 지금보다는 좀 더 고수온기에 사용하기 딱 좋거든요. 이렇게 베스가 어느 정도 수심층에 약간 좀 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 그 수심층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던져갖고 착수시키고 카운트를 세요. 그 수심층까지. 그 다음에 이 릴 핸들을 천천히 감아주면서 그 수심층을 딱 일정하게 오도록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으면서 오게 되면은 웜이 이렇게 접혀가지고 부르르 떨면서 끌려오게 돼요. 이렇게 부르르. 근데 요 떨림, 요게 또 이 베스들 눈 돌아가게 하는데 또 특효약입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스위밍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톡톡 한 번씩 쳐주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자, 운용법입니다. 일단 넷꼬리그 같은 경우는 한 수심 5m 이하의 그런 얕은 곳에서 주로 사용하기는 하는데, 한 12m, 10m 이렇게 굉장히 깊은 구간에도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좋죠. 네, 좋다고 봅니다. 자, 싱커가 이렇게 웜의 머리 쪽 끝에 달려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착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웜이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 침강 속도도 은근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좀 깊은 수심에서 낚시를 하시더라도 이 침강하는데 좀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넷꼬리그로 베스를 유혹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트위칭, 이런 돌발적인 액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깊은 수심에 약간 좀 활성도가 낮은 상태로 깊은 수심에 머물고 있는 베스들도 충분히 입을 열 수가 있는 그런 채비이기 때문에 10m 이상의 그런 지역에서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얕은 곳에서 사용할 때는 지금 저런 거 보이시죠? 지금 저 수몰나무 같은 거, 저런 식으로 약간 좀 수직적인 구조물들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뭔가 수초 벽이 있을 때 저는 이런 곳에서 주로 사용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여기다가 폴랑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직적인 액션 이렇게 줄 때 이런 포인트에서 사용하기 좋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좀 경사가 있는 그런 포인트라면은 바닥부터 저기 밑에부터 콩콩콩콩 이렇게 찍으면서 촘촘하게 탐색을 하면서 이렇게 바람까지 회수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셔도 좋습니다.
자, 요즘 시기다 보니까 산란장 노리시는 분들 많죠. 그래서 산란장 공략하는 거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발 앞이 산란장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산란장을 넘겨가지고 캐스팅 일단 해요. 그 다음에 산란장까지는 스위밍으로 일단 옵니다.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산란장에 도착하면은 이제 산란장 안에다가 이렇게 머리를 박아 놓고 웜을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산란장은 이제 사이트 피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웜이 쓰러지지 않는 것만 이제 유의하면서 톡톡톡톡 액션을 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산란장 공략하는 거는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도 이제 좀 팁을 한 가지 알려드리자면, 산란장에 공략할 때는 루어가 산란장을 금방 벗어나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베스가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근데 만약에 산란장 안에 루어가 막 한 30초고 1분이고 계속 루어가 산란장 안에 있다, 그러면은 이 베스가 또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산란장 공략할 때 키포인트는 지속적으로 산란장 안에 머물러야 된다. 그래서 베스의 화를 돋궈야 된다. 요겁니다. 자, 넷꼬리그 사용할 때 팁입니다. 넷꼬리그를 사용하다 보면 이 싱커가 이 돌 틈 같은 데 끼어 가지고 싱커만 물속에 남아 있고 요 웜 이렇게 딱 이 상태로 회수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 보통 생각을 하죠. 싱커만 다시 끼우면 되겠다. 근데 이 상태에서 또 싱커 끼워 갖고 던지면은 캐스팅 도중에 싱커가 빠져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이게 이제 안에 이제 헐거워져 가지고 예전에 남아 있던 싱커의 자리가 그만큼 이제 웜이 찢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웜을 새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싱커만 그냥 다시 끼워 놓고 싶다, 그럴 때는 그냥 끼워 놓지 마시고, 여기 지금 삽입부 있죠, 요 나사산 같은 거, 여기를 라이터로 달궈 가지고 뜨겁게 해서 지져 넣으시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웜이 이 뜨거운 이 삽입부가 뜨거워지면서 웜을 한번 녹여줘요. 그래가지고 이 웜이 싱커에 굉장히 딱 밀착이 되는 그렇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 그거죠. 이 굉장히 뜨겁죠. 뜨거라.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뜨겁습니다. 이렇게 뜨겁기 때문에 요거 하실 때는 그 우리 플라이어 있죠. 그걸로 해가지고 이 싱커를 딱 붙잡고 손에 데이지 않게 조심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팁으로는 이 호핑 액션을 줄 때 팁인데요. 자, 이 웜이 이렇게 딱 땅에 닿고 나면은 잠시 뒤면 이런 식으로 쓰러질 거예요. 이게 플로팅 웜이 아닌 이상은요. 그래서 이렇게 딱 바닥에 딱 완전히 넘어지기 전에 액션을 다시 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주면은 이게 아무래도 오픈훅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 밑걸림이 좀 심한 챕이거든요. 그래서 넘어지기 전에 액션을 다시 주시면은 이게 바늘이 이렇게 돌에 걸린다든지 아니면 또 뭐 청태나 뭐 작은 그런 수초들, 그런 게 걸리는 거를 좀 막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청태나 이런 게 여기에 잔뜩 끼어 있으면 또 입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채비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일단 캐스팅을 하기 전에 바로 발 앞에 눈에 보이는 곳에다가 채비를 살짝 넣어 가지고 탁 바닥에 닿은 다음에 넘어지는데 몇 초가 걸리는지를 조금 먼저 파악을 해 두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웜이 이렇게 바닥에 닿고 넘어지는데 한 5초가 걸렸다, 그러면은 한 3초 있다가 액션을 다시 주시면 되겠죠. 닿고 1, 2, 3 액션, 1, 2, 3 액션, 이런 식으로. 그래서 뭐 호핑의 간격을 3초에 한 번씩을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팁으로는 이거는 사실 팁이라기보다는 좀 채비의 변형에 가까운데, 이런 바늘 대신에 우리 흔히 쓰는 와이드갭 바늘 있잖아요. 그걸 사용해 가지고 리깅을 하셔도 됩니다. 그 바늘 끝을 숨겨 가지고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또 비슷한데 이런 식으로 꽂아 가지고 지금 제가 와이드갭을 오늘 안 가지고 와 가지고 그냥 요걸로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무슨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예. 요겁니다. 이런 식으로 리깅을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와이드 갭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 팁으로 사실 이건 팁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민망하긴 한데, 이 넷꼬리그가 은근히 좀 채비하는데 손이 많이 간단 말이죠. 그죠? 이 웜 꺼내 가지고 요거 삽입 싱커 넣고 요 오링 끼우고 이 바늘 끼우고 매듭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낚시하기 출조하기 전에 출조 전날에 웜 한 봉지에다가 요걸 다 끼워 놓는 거예요. 싱커랑 요 오링을 딱 끼워 놓는 거죠. 그러시면은 낚시하실 때 굉장히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이거 오링 있죠? 이게 오링이 보통 이제 웜 사이즈에 굉장히 타이트한 거, 웜 사이즈보다 조금 더 작은 걸 보통 쓰잖아요. 근데 이제 오링을 미리 끼워두고 막 한 달, 두 달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놔두면은 이 웜 허리가 잘리더라고요, 저는.
이거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아무튼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내용으로 마지막인데 요거는 원래 운용법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가 그냥 일부러 따로 뺐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네꼬리그 채비 특성상 바닥 파악은 어렵고 입질 파악은 쉽다, 요겁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 아무래도 이 네꼬리그가 이제 삽입 싱커라든지 이런 걸 사용을 해서 싱커가 돌에 직접 부딪히게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이게 싱커가 웜이 끼워지다 보니까 이 싱커랑 돌이랑 부딪히면서 발생한 진동이 웜을 한번 거치고 그 다음에 오링을 한번 거치고 바늘을 거치고 낚싯줄을 거쳐서 우리 사람 손으로 들어오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돌이랑 싱커랑 부딪히면서 발생한 이 진동이 웜에서 거의 대부분 흡수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뭐 바늘이라든지 낚싯줄 이런 걸 거쳐서 이제 손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다 보니까 감도가 굉장히 좋은 낚싯대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좀 민감하신 분들 있죠. 이런 손이 그러신 분들은 또 느끼긴 하실 거예요. 저도 가끔씩은 느껴집니다. 그런데 웬만한 상황에서는 이 바닥에 이런 게 좀 느껴지기가 좀 힘들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드래깅을 할 때 돌에 틱틱틱 걸려가지고 잠깐씩 채비가 무거워지는 그런 거는 당연히 느껴지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싱커가 돌 표면을 긁으면서 덜그럭 까까까까까깔 막 요런 느낌, 요런 거는 좀 읽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입질 파기 쉽다, 요거 같은 경우는 우리 보통 바닥 채비 쓸 때 바닥 웜채비 쓸 때 여러분들 입질 어떻게 느껴지시던가요? 보통 이런 식으로 들어오죠. 토독 톡톡 톡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네꼬리그는 토독톡톡 이렇게 입질 들어오는 경우보다는 그냥 바로 물고 라인이 쫙 흐른다든지 아니면 바로 그냥 꾸구구구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굉장히 바로 강하게 이런 입질들이 주로 들어오기 때문에 입질 파악이 쉽다는 겁니다. 보통 그런 거 있죠. 우리 낚시하다 보면은 분명히 고기는 있는 것 같은데 입질이 안 느껴져. 그러면은 내 낚싯대가 안 좋아갖고 입질이 안 느껴지나? 고기들이 입질을 계속 하고 있는데도 내가 못 느끼는 건가? 이런 식으로 약간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런데 네꼬리그를 쓸 때는 입질이 안 느껴진다. 그러면은 베스가 입질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못 느끼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베스가 입질 안 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약간 좀 마인드 컨트롤 하시고 사실 네꼬리그 조금 사용하다 보면 입질 파악 굉장히 강하게 쉽게 된다는 걸 바로 느끼실 거예요. 맞다. 이야기할 게 또 생각나가지고. 자, 이 네꼬리그 같은 경우는 이 채비 자체가 조금 가볍게 채비를 해야 됩니다. 웜도 그렇고 싱커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 채비 통째에 오케이. 오케이. 잠깐 설명을 드리는 와중에 입질이 와가지고 오케이, 이거 랜딩하고 마저 말씀드려 볼게요. 와, 사이즈 된다. 제압이 안 되네요. 라이트 로드라. 우와. 이야, 좋구만, 아주 좋구만. 어쩌 일로 오세요. 우와. 이야.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거예요. 채비를 가볍게 해야 돼서 로드도 좀 무거운 걸 쓸 수가 없거든요. 이거 라이트 로드인데 이렇게 가볍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큰 고기가 제압이 힘들다고 요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하필 딱 이 큰 게 나와주네요. 제가 런커를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첫 런커를 네꼬리그로 보여드리게 되네요.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이 로드랑 이런 거 지금 제가 베이트 피네스 장비거든요. 요게 이렇게 피네스 장비를 써야 되고, 그 다음에 네꼬리그 같은 경우는 보통 스피닝 릴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스라든지 이런 거 제압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드랩도 좀 많이 열어놓고 그렇게 좀 테크니컬하게 랜딩을 하셔야 됩니다. 낚싯줄도 보면 굉장히 얇죠. 이게 0.85였나 0.65였나 그럴 거예요. 이게 0.6호다.
0.6호 라인. 자, 이 사계절 모두 사용하기 굉장히 좋은 채비지만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산란기에 아주 효과적인 이 넷꼬리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좀 더 재밌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비쿠키였습니다.